키키홀릭입니다. 오늘 긴급 영상 편석입니다. 권순우가 한국 테니스 18년 묵은 한을 마침내 풀어줬습니다. 2003년 이영택 이후 ATP 투어 우승을 달성했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권순우의 서브와 포핸드 그리고 드롭샷 기술을 분석해보고요. 이영택, 정현과 건져서 모자람이 없는 권순우의 커리어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 권순우가 앞으로 얼마나 더 뻗어나갈 수 있을지 냉철하게 전망해드립니다. 자, 권순우가 아스타나 오픈 결승전에서 호주의 더거스를 2대0으로 물리치고 우승했습니다. 더거스는 세계 랭킹 65위고요. 권순우는 82위죠. ATP 투어 결승에 오르기에는 다소 부족한 랭킹이지만 두 선수 모두 이변을 일으켜 결승까지 진출했고요. 권순우가 놀랍게도 결승전에서 별로 긴장하지 않고 상대를 실력 대 실력으로 압도해버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권순우의 서브, 작년까지만 해도 약점이었는데 이번 대회 정말 상당히 개선된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첫 서브 득점률이 86%가 나왔거든요. 권순우 서브 속도를 생각하면 괄목할 만한 수치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1세트 5대4의 상황까지는 첫 서브 득점률이 100%를 기록했습니다. 4강전이었던 부블리과의 경기에서도 첫 서브를 연속 14개를 성공시키면서 14연속 서브권 득점을 가져갔거든요. 권순우 서브가 좋은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코스가 날카롭다는 것입니다. 매치 포인트에서도 와이드로 빠지는 슬라이스 서브로 득점해서 이제 챔피언십 포인트를 득점했는데요. 테니스 TV 현지 중계진도 권순우의 서브 코스를 아주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서브 게임이 강해진 이유가 있는데요. 역시 서브 플러스 원 포핸드 득점 공식이 아주 또렷해졌다. 권순우의 장기가 빠른 템포의 포핸드잖아요. 이제 이런 서브 다음에 3구를 포핸드로 공략하는 기량의 완성도가 물이 올랐다고 보여집니다. ATP 투어의 작은 대회 우승권에 충분히 도전할 만큼 그 완성도는 높아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순우의 포핸드만큼은 저는 한국 테니스 역대 최강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현은 리턴과 백핸드, 디펜스로 중무장한 선수였고요. 이영택 같은 경우 특별히 포핸드가 강점이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올라운드, 탄탄한 체력 이런 걸로 승부한 선수였다면, 권순우는 현대 테니스 트렌드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서브 뒤에 강력한 한방, 포핸드로 게임 플랜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저는 또 권순우의 감각과 경기 운용 능력에 대해서 또 한 번 감탄을 했는데요. 드롭샷과 로브로 상대를 요리하는 걸 보고 정말 혀를 내둘렀습니다. 타이브레이크에서 3대6의 열세를 뒤집을 때 특히 7대6 상황이었을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 포핸드와 인사이드 인 포핸드를 4방 연속으로 쾅쾅 때려내는 모습이 최고의 압권이었다고 봅니다. 자, 권순우가 비록 250 시리즈이긴 하지만요, 드디어 투어 첫 우승을 달성했어요. 이영택도 2003년 아디다스 인터내셔널 대회가 250 시리즈였습니다. 물론 당시는 호주 오픈 웜업 대회였기 때문에 마라트 사핀, 앤디 로딕, 후안 카를로스 페레로 등 톱 10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을 했고, 또 결승에서 세계 랭킹 4위 페레로를 이겼기 때문에 우승의 순도로만 놓고 보자면 이영택의 우승이 조금 더 값어치가 높을 것입니다. 다만 권순우가 이번 대회 올라오는 과정에서 다 자신보다 높은 투어에서 꽤나 탄탄한 3, 40위권 선수들을 모조리 꺾고 올라온 것입니다. 부블릭, 제레, 라요비치 이런 선수들 연속으로 이기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원래 그리고 투어 첫 우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스터스 시리즈 우승하는 선수 없거든요. 이제 권순우 선수가 23살이고 앞으로 10년 더 활약이 가능한데요. 저는 권순우 선수의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 최초의 멀티플 투어 챔피언에 오르는 겁니다. 이영택도 딱 한 번이었거든요. 권순우의 지금 추세면 충분히 다음 투어 대회 우승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목표, 저는 이제 메이저 임팩트다. 그랜드슬램에서 4고 한번 꼭 쳐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권순우와 정현의 스타파워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투어에서의 활약만 놓고 따져보면 권순우가 정현한테 이제 밀릴 게 없지만, 그랜드슬램 4강을 달성한 정현의 그 압도적인 모습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권순우가 프랑스 오픈에서 32강까지 올랐던 만큼 내년 혹은 내후년에 메이저 16강 정도를 넘어서 8강까지 오르는 커다란 임팩트를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실력도 실력인데 운도 당연히 따라줘야 하고요. 그런데 저는 권순우가 앞으로 10년의 긴 세월 동안 충분히 기회를 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근거로 권순우가 비교적 부상에서 자유로운 선수라는 거예요.
권순우는 무릎이나 허리 이런 쪽에 커다란 이상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상 없는 테니스를 구사하는 타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부상 없이 꾸준하게 투어를 출전하고 또 경험을 쌓는다면 실력은 자연스럽게 더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권순우의 이런 테니스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후원사, 스폰서를 잡는 건데요. 권순우가 작년까지 CJ의 후원을 받다가 이렇다 할 이유 없이 후원이 끊겼거든요. 여기에는 소속사 문제가 개입되기도 했고 아쉬움이 적지 않았는데요. 권순우가 조금 더 투어 무대를 누비면서 메이저 대회의 문을 꾸준하게 두드리기 위해서는 다시 커다란 규모의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테니스는 부익부 빈익분의 스포츠입니다. 상금으로 돈을 많이 벌면 그 상금을 다시 경기력 향상에 투자할 수가 있고 더 좋은 코치,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권순우는 누가 뭐래도 현 시점 대한민국 테니스 넘버원이자 역대로 따져봐도 빅3에 들 만큼 대단한 선수입니다. 권순우가 조금 더 국위선양을 할 수 있도록 후원 기업들의 관심이 절실할 때입니다. 자, 오늘 긴급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또 재미있는 테니스 영상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